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설 연휴 쉬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편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경우에는 1월 초에 나왔던 전 고점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하게 됐고요. 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더 좋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좀 후둔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네. 여전히 이 저PBR로 대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갈지 아니면 털어내야 될지 교체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랭킹쇼를 통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선택해야 할 게 많아진 시장인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또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연휴 쉬고 돌아오니까 이제 정말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을 딱 보자마자 반가운 이름들이 바로 보입니다. 네. 우리 귀수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네, 병우님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게다가 저희도 사이좋게 그 전에 인사를 같이 남겼네요. 맞아요. 오늘 이제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뭐야? 새해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약간 티격태격했으니까 네. 오늘은 좀 웃는 얼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티격태격했다 그래요. 자, 김준영님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고향집에 잠깐 내려갔다가 정말 단순했어요. 먹고 잠깐 자고 다시 먹고 잠깐 자고 이러다 보니까 연휴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미나가 어땠어요? 저도 거의 먹고 자고 이것만 했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네. 팅팅 부은 거예요. 부은 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평소보다 좀 하얘지지 않았어요? 오늘 의상도 그래서 그런가? 약간 너무 잘 먹고 잘 쉬어서 때깔이 고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때깔이 고와진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살이 좀 말이죠. 빠지신 것 같아요. 밀렸던 잠을 다 주무셔가지고 맞아요. 못 자면 원래 붓잖아요, 얼굴이. 이게 사실은 한 일요일 정도까지 정말 많이 잘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어제죠. 어제 하루 동안은 진짜 잠만 계속 자다가 아니, 근데 창원권님 산속에 가서 운동하셨잖아요. 맞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몸이 찌뿌둥해서 헬스장 가려고 했더니 다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산스장이라고 하죠. 움직이다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다가 살이 더 빠진 모양입니다. 제가 그걸 봐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자연인처럼 막 진짜 매달려가지고 묘기를 부리시는데. 그래요. SNS에 잠깐 올렸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있네요. 자, 네. 유머리스트님, 얼굴이 사이좋게 커졌다라는 한마디. 사이좋게 커졌다뇨.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무림 고수삘이 나는 연서님의 한마디까지 들어보면서 자,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한번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키워드 먼저 잡아주시죠. 이러니 어떤 걸까요? 자, 키워드는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그 귀여운 캐릭터 스누피 맞나요? 그거 있죠. 약간 되게 어리벙벙하게 걸어다니는 그 친구. 네, 네. 강아지. 그 스누피가 전 세계인이 잘 알고 있는 그 만화 캐릭터잖아요. 네. 여러분, 그 만화의 이름이 피너츠입니다. 2000년 바로 오늘 날짜로 이 피너츠라는 만화가 50년 만에 완결이 됐었대요. 창원군이 네. 약간 스누피 닮으셨는데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스누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지네. 이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스누피 같은 만화 캐릭터의 저력 여러분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만화로 집중을 해봤습니다. K 만화를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웹툰? 웹툰인가요? K 아니면 만화를 통틀어서 보는 거죠. 뭐 태권브이 이런 거요? 전부 다요. 자, 다음 중 K 만화 관련 콘텐츠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딜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말 대규모의 조사를 했거든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네. 거기는 뭐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양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K 만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K 만화 콘텐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 답변 결과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인도네시아 있고요. 일본 있고 그리고 태국? 네, 태국 있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미국까지 있습니다. 네, 되게 의외의 나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사실은 뭐 9개 국가 정도에 좀 한정지어서 된 설문조사 결과긴 한데 여기서 K 만화 콘텐츠 이용했다라는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는 거죠. 자, 이 수치가 제법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어느 나라가 가장 K 만화를 많이 봤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K 만화 콘텐츠를 가장 적게 봤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1위와 그리고 꼴등까지 같이 있거든요. 함께 추측해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일본이 꼴등일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일본이 워낙에 만화로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것만 봐도 이거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일본 만화 진짜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할 말 좋아하는데. 없어졌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자, 유기승님, 장호혜코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뭐 있나요? 헬스장이 닫아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자, 그리고 네. 오늘 미나이코님 얼굴이 뽀샤시하네요. 그쵸? 오늘 좀 많이 하얘졌어요, 유난히. 이게 푹 쉬고 오니까 사람이 좀 얼굴이 속광이 나나 봅니다. 확실히 사람은 쉬어야 된다. 휴식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자, 조조아리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요. 인도네시아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그리고 유돈노님께서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곰팔님께서 수출 데이터 이거 좀 다른 겁니다. 수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이렇게 주제까지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랭킹 좀 진단 받아보시면서 랭킹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첫 번째 전문가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 그 전에요. 채팅창 잠깐만 좀 더 읽고 올게요. 자, 지금 보니까 오늘 랭킹쇼 주제 관련해서, 유독 인도네시아가 많이 좀 나오네요? 인도네시아 1위 얘기가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금혜님은 태국에 한 표, 이현성님은 일본으로 미나앵커와는 정반대의 그러네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네. 의견 계속 들어보면서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진단 한번 바로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불돌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친숙한 종목이 나오는데 이 돌돌님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 단골 손님 중에도 분명히 계실 저 겁니다. 누군지 알 것 네, 같은데요. 종목은 바로 카카오거든요. 자, 카카오의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7,000원, 15%를 가지고 계시고요. 자, 카카오의 현재 주가가 54,000원대입니다. 67,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지금 어느새 손실이 좀 꽤 많이 나와 있고 카카오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좀 만들어가나 싶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카카오 도대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1등 뭐 이런 좀 그런 이미지가 없죠. 자, 뭐 저쪽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내놓을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저 하이퍼클럽 X를 비롯해서 뭐 AI 쪽도 내놓을만하고. 자,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주가 자체가 좀 여기서 이렇게 좀 37,000원대부터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전에 저 주봉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뭐 거기에 따른 반등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참 걱정도 많이 끼치고 그랬던 종목인데 이 카카오 그룹의 문제는 그런 거였었죠. 기업을 뭐 이렇게 해서 다 쪼개갖고 상장을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훨씬 좋아하는데요.
자, 이 카카오는 일단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지금 여기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 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62평선 자체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파란 선이 60선입니다. 근데 지금 22평선 자체는 이렇게 저 빨간 선인데 이렇게 아래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있으면 방향이 아직까지는 방향이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은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20선하고 62평 사이에서 조금 끼어서 답답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60선 아랫부분은 53,800원 정도가 60선 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는 22평선이 55,900원 정도에 있네요. 근데 60선은 좀 올라가고 20선은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답답하게 중간에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올라가는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 62평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요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뭐 한 53,8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보다 뭐 한 1,000원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요게 위쪽으로 좀 돌파를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 시장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이 좀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딱 주봉상에도 저항선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2023년도 초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대략 보시게 되면 뭐 한 68,000원대 정도 그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53,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크게 수익을 아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쯤이면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카카오 관련해서 위아래 또 가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꼭 한번 챙겨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고 왔잖아요.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졸파고 TV님께서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되게 일찍 등장하셨네요. 네, 명절 잘 쇠셨나요? 네, 잘 쇠셨습니다. 네, 졸파고 TV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졸파고 TV님 카카오 보면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08님께서는, 재필용은 기술 분석이 굿이요? 그래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종목 진단에 또 감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이 위에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뭐 로보티즈도 그러게요. 있고요. 동진 세미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노르페인트, JYP 엔터테인먼트. 네. 진짜 다양한 섹터에서 하나씩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절파고 TV님 푹푹 쉬느라 바빴어요.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바쁨은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쉬셨으니까 앞으로 또 수익의 길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좋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장이 좋은 만큼 빠르게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정나경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티즈입니다. 어허. 네. 로봇주 중에서 오늘 에브리봇 이런 종목은 정말 뭐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아니 로봇주 내에서도 잘 가는 애들이 거의 이제 중심을 잡고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로보티즈는 근데 좀 요즘에 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르긴 올라도 막 그렇게 속 시원하고 기쁜 그런 상승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오르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 방을 탁 터뜨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야 좀 뭔가 설레면서 이거 더 가봐라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로보티즈 현재 3% 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27,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나경님께서는 3만 원대 이걸 매수를 하셨어요. 3688원에 18%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우선은 3만 원 초반 부근이면 다시 저렇게 좀 주춤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조금 더 높이 매수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타기를 한 가격대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로보티즈 현재 좀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로봇주 중에 로보티즈를 갖고 와주셨는데요. 이 로보티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봇주 중에는 뭐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전자가 한 7.39%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서 투자를 할 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올해 1월 달에요. 지금 1월 17일이었죠. 이게 제대로 잘 못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 로봇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전환사채. 자, 1월 17일 날 전환사채 전환권이 청구가 됐는데요. 전환가액이 22,176원이었어요. 그게 8만 천주, 그다음에 24,393원이 한 40만 9천 주 정도 전환사채가 청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죠.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매도를 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로보티즈를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살펴보고 매수하신 거 그게 패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내요. 자율주행 로봇들 뭐 이런 것들 일개미, 직개미 뭐 요렇게 이름이거든요. 로봇 이름인데 요런 것들을 셀바스 AI의 음성인식 AI하고 뭐 이렇게 적용시켜 갖고 또 제품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로봇주를 하시더라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흑자가 좀 돈을 버는 기업이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매출 성장세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필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매출이 좀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도 적자 기업입니다. 또 매출액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주가가 탄력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쯤에서 로봇 주식들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월 26일부터 MWC 2024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 5G 그 너머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AI에 대한 부분도 있고 XR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섹션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디지털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AI하고 그다음 로봇을 합쳐갖고 나중에 제조업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들 뭐 그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MWC 2024 즈음에서는 로봇 쪽들 전체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데요. 요거 지금 3688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글쎄 뭐 2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가격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MWC 2024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강하게 이렇게 뭐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치고 가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자, 반등 시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셔서 로봇주를 하시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되게 좀 장기 투자하기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 보이니까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뭐 장기 투자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반등시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로봇주 내에서 내가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갔잖아요. 삼성전자와 뭐 조기 인수 뭐 이러한 모멘텀을 안고서 잘 갔는데 앞으로도 좀 잘 갈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신 이후에 갈아타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레이캐쇼 주제 요거 한번 5위부터 공개를 하고 갈게요. 네. 다음 중 K 만화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K 콘텐츠, 만화 콘텐츠를 이용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전체 만화 소비 중에 K 만화 콘텐츠 얼마나 많이 보느냐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자, 가장 인기 있는 나라를 꼽아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5위는 가장 인기 없는 나라입니다. 자, K 만화를 그렇게나 안 보는 나라 어딜까요? 자, 5위입니다. 히로리. 거 봐요. 역시 일본이네요. 일본은 20%가 안 됩니다. 바로 옆 나라인데 K 만화보다는 우리는 J 만화를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인들 나라 만화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워낙에 거기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일본 만화를 더 많이 소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K 만화의 콘텐츠, 이 이용 조사 결과 중에 9개 나라를 지금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일본이 꼴등이었습니다. 가장 K 만화의 이용 빈도가 그리고 이용 비중이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일본 다음으로 여기서 인기가 좀 우리 K 만화 인기가 없는 나라 어딜까요? 4위 맞춰보시죠. 네. 지금 유돈노님께서 미나잉커 엄청 좋아하신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순위를 맞추는 게 은근히 네. 짜릿하네요.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일본에서는 애니덕후에게는 좋은 나라 하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소위 이 마니아 쪽 문화를 오타쿠 문화, 그래서 오덕후라고 우리말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쪽에서 정말 마니아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K 만화 꼴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종목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유튜브 이현성님의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엔터주의 대표주죠. 속삭여주세요. JYP. 들리셨어요? JYP 엔터입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왜 오랜만에 보느냐? 지난해 날아갔었잖아요. JYP 엔터테인먼트 정말 우와 이제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고점 찍고 나서 하염없이 계속 밀려납니다. 이거 74,2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매수 가격이 77,410원, 8%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거예요. 그래, JYP 77,000원 다 내려온 거야 하셨는데 거기서 더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JYP 엔터 다시 이제 올라설 때가 안 됐을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JYP 엔터 자꾸 내려갑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예, 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2.6%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유가 좀 있었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한진칼이 MSCI 지수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한진칼은 들어가고 JYP 엔터하고 호텔신라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은 편출됐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모멘텀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들이 저 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 AI 관련해 갖고 뭐 이쪽 그런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주가 자체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 그런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 매도 물량들, 요런 것들이 좀 소화될 만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쪽에 뭐 비빌 언덕이 없으면 그냥 버텨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쪽에서 좀 많이 작년 4월 달에요. 급등하기 전에 좀 움직였던 가격대, 그 가격대 거의 근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쯤에서는 조금 뭐 바닥을 한번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쯤 되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봄이 되게 되면 활동이 좀 왕성해지죠. 그럼 뭐 공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월 달 내에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3월 달, 4월 달, 뭐 요렇게 넘어가면서 1분기 말이나 아니면 2분기 정도, 2분기 초 정도, 그쯤에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지루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크게 뭐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한 이쯤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전저점을 깨는 자리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더 이상 이렇게 못 움직였으니까 이 자리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는 한 88,000원 정도 선 그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88,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유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더 들고 계시길 바랄게요. 네. 엔터주가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그 관심 두시는 분들도 제법 나오네요. 유돈노님께서 엔터주 슬슬 관심 가져도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우리 08님께서, 와, 저 240선에서 치열했던 전투 보라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님께서,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거 떠나버렸어요. 노래잖아요. 제가 재생한 거예요. 네, 설마 했던 네가 나를, 이게 엔터주가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앞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대응 전략대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좀 않은 관계로 바로 종목 진단 더 가볼까요? 네, 오미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종목 최근에 이야. 핫했죠.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13,000원에 10% 들고 계신데 그런데 13,000원이면 매수한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몇 년은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노루페인트 사실 지난주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서 와. 저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 드디어 12,000원대까지 좀 장중에 뚫어내는 모습이 이거 연출되기도 뭐 했습니다. 상한가를 터뜨렸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되고 막 마음이 좀 조급해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노루페인트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노루페인트 들고 와주셨는데요. 최근에 호재가 한 가지 있었잖아요.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네, 이 노루페인트는 2차 전지 쪽하고 뭐 그다음 수소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 연휴 전에 상한가를 쳤는데요. 지금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은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터뜨려줬죠. 거래량을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양선을 뽑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1시 32분이니까요. 자,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터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강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상한가 나오는 과정에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올라오니까 좋다고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장중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좀 올라온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게 양선을 뽑아주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상당히 좀 강하게 가서 한 14,000원대 그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부터 이 노르포인트에 대해서는 체크할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서 오늘 찍었던 저점, 이 자리 11,1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가격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가격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니까 일단 뭐 이 가격을 이탈 안 한다라면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요. 보고 계시다가 여기 11,1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하면 뭐 그때는 단기간에 급등해서 매물 부담도 많은 상태니까요.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100원입니다. 네, 11,100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미자님께서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셨는데 아무쪼록 잘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시는 이재필 전문가는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진단 열심히 좀 달려와 봤거든요. 네.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레퀴저 주제 4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K만화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라고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만화 이용량 가운데서 K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를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일본이 K만화 인기가 가장 낮은 나라였고 그 다음은 또 어느 나라일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띠로리 미국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일본에 비해서는 미국의 이용률이 확연하게 높게 나왔죠. 35.6%. 일본이 진짜 K만화의 이용률이 낮은 나라였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고요. 사실 저 설문조사했던 결과 이 나라 중에서 미국도 좀 낮은 편입니다. 35%. 아마도 미국도 미국 만화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럴 수 있죠. 미국도 되게 유명한 만화 많잖아요. 맞아요. 심슨. 특히 아니면 뭐 히어로물. 막 그렇죠. 영웅들 나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거가 밀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4위까지 좀 알아봤고 남아있는 1, 2, 3위 있죠? 태국 있고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쪽은 설문조사했던 국가 중에서 최상위 1, 2, 3위입니다. 실제로 얘네가 1, 2, 3위예요. 자, 이 국가들은 과연 여기서는 어떤 나라가 K만화 인기가 가장 많을까요? 요거 진짜 배기로 알아봅니다. 3위부터 한번 맞춰주시죠. 네, 이제 남은 나라들 중에서 잘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08님께서는 스파이더맨이라고. 스파이더맨을 혹시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08님은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히어로물 때문에 미국이 K만화를 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누군가요? 히어로 사실 제가 이 히어로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슈퍼맨 정도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이 근데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좀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일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슈퍼맨이 왜 좋은지는 안 물어보세요? 슈퍼맨 왜 좋으세요? 제일 세잖아요. 네, 슈퍼맨, 네. 스파이더맨은 뭔가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약간 자꾸 굴러다니고 해가지고 슈퍼맨은 그냥 항상 세잖아요. 그래서 슈퍼맨 다음이 캡틴 아메리카인가요? 캡틴 아메리카도 왠지 슈퍼맨한테 뭔가 너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슈퍼맨이 그냥 제일 센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08님이 쪼렙이 영 되는 서사래요. 배트맨도 슈퍼맨한테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전 헐크요. 그래. 헐크 정도면 괜찮네요. 저는 강한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명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급등 종목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매수 가격이 38,900원이고요. 5%입니다. 오늘 7% 올라가면서 4만 원대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4만 900원 현재 주가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자,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의 폭을 더 높게 봐도 괜찮을지, 탄력 이제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이 노광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이 주목도가 또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 부분이 또 동진 세미캠에 그대로 이제 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쭉 이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오다가 최근까지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기대감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죽어버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 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투자를 진행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광 공정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에도 이 포토레지스트를 또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조금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 그린 부분이 약간은 이제 이 매물대에 좀 막혀 있는 41,000원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이전 단기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오늘의 흐름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 지금의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CPI가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CP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들도 주도주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CPI가 이번에 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까지 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CPI 결과를 보시고 나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 뚫어준다면 44,000원 구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사실 올해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는 차오르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찌됐든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캐파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2, 3개월 정도 그 이상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목표가를 한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이 워낙에 괜찮고 올해 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면 좋을 만한 가격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가볼까요? 돌돌님께서 오늘 만화 얘기를 주제로 잡아보니까, 요 얘기 해주고 계시네요. 만화는 역시 지브리가 점점점 하고 계시는데,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지브리. 그 미야자키 하야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그 있죠. 그 감독이 참 대표가 되는 지브리 스튜디오 얘기. 저도 참 팬이거든요. 항상 보면,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좀 예쁜 이야기들 많이 담겨 있어서 소년소녀들 주인공이고 항상 좀 가슴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참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08님, 동진 대체 왜 IR에 없으한가? 아니, 가끔 그래요. IR 한다고 해서 기대해봤더니 이럴 거면 IR 왜 한 거야? 하는 그런 기업들도 가끔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요. 08님이 아주 일침을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칠리소스 님도 한국 웹툰 재밌는 거 참 많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댓글에 의견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모니카 장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세코닉스 9,11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좋아요. 세코닉스 오늘 좋죠. 네.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고 현재 8,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코닉스는 이번에 좀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스마트카의 수입 제한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하고 예전에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지 원금을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세코닉스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9,110원에 20% 보유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더 기다리면 원금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원금을 이어서 수익까지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렌즈를 또 주로 만드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이제 또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워낙에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또 OLED를 활용한 패드까지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자율주행 카메라에 대해서 세코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제 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자율주행 카메라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후장까지 조금 이제 지켜보시다가 충분히 약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7,50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조금 늘려가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이 8,500원 구간, 오늘 이제 약간의 윗골이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에 지금 현재 이제 약간의 오늘 윗골이를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9,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또 이제 1차적으로 8,500원, 2차적으로 9,000원은 또 강하게 뚫어주어야 추가적으로 이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 바로 이제 이 8,500원 뚫어주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 구간 뚫어주면 9,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 보면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하는 동안에 갑자기 더 급등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15% 넘게 솟구칩니다. 이 실시간 진단 중에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김영희 전문가님이 지금 이제 치솟고 있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와. 8,500원 구간을 뚫을 수 있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잘 고민을 해보자, 투자 플랜 세워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얼마죠? 지금 8,500원 뚫어냈어요. 와. 아니, 김영일 전문가님 이 파급력이 이 정도십니까?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내주시자마자 지금 그러니까요. 갑자기 폭등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다음 종목 진단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거 갑자기 너무 설레는데요? 네, 갑자기 저희도 막 흥분이 막 되는데요. 막 욕심나죠? 네, 유돈노님 방송 타니까 엄청 오른다. 역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레키쇼의 저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 종목도 혹시 하고 좀 올려주세요. 맞아요. 저희 진단하면 바로 폭등입니다. 이거 물론 농담이고요. 자, 왜 항상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저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나 잠깐만요. 어이구, 순간 어지러웠어요.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흥분을 잠깐 가라앉히고요. 네. 레이키쇼 주제 3위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 K만화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딜지 3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인기 있는 나라들입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띠리링. 자, 3위는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이쪽에서는 만화 콘텐츠 이용하는 분들 중에 K만화의 이용 빈도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44.7% 인도네시아의 인기가 이 정도였다는 거고요. 남아있는 아랍에미리트, 태국은 여기보다 더 높다는 거죠. 뭔가 저는 태국일 것 같아요, 1등이. 아랍에미리트 약간 좀 낯설죠? 네. 어쨌든 뭐 1, 2위 둘이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더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딜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지금 딱 기다리게 되는 그런 아이디네요. 봄빛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봄빛님의 이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매수 가격은 63,000원, 12% 가지고 계시죠. 현대위아, 뭐 사실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요즘에 현대 그리고 기아차까지 이 자동차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위아가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갔던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가 궁금해하실 텐데 목표가 진단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두 분 볼 때마다 꼭 남매 같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위아 목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거 목표주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워낙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현대차도 오늘 약간의 이제 음봉이 나오는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의 이제 음봉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부품 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서현이나 서현이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 구간에서 자동차 쪽이 추가적으로 가주려면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한 차례 정도는 더 밀어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와 기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같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눌렸다가 오늘 다시 상승 나왔는데 윗꼬리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 이 67,000원 단가 자체가 현대위아가 항상 이제 뚫어내지 못했었던 박스권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터웠고, 그래서 최근에 이 현대차 기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구간 못 뚫어내고 차익 실현이 나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현대위아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 윗꼬리까지 그렸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오늘 들어간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저는 5일선 이탈하는 흐름, 62,000원 이탈하는 흐름 보이면 웬만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민감하게 또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현재 워낙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한번 눌렸다가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눌렸다가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굳이 현대위아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000원 구간 이탈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라리 이제 이 다른 자동차 종목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수익적인 부분에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이탈하는지,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한 다음에 다른 조금 더 이제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딱 오늘 정도의 반등 나왔을 때 약수익권 전환됐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 마찬가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위아, 요건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조목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빛님의 현대위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네. 부드러운 형사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닉네임 닉네임 독특한데요? 되게 독특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와, 머티 갖고 계시는군요. 오늘 급등하잖아요. 네. 21만 2천 원에 40% 들고 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40% 이거 정말 올인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약간 앞자리가 바뀌어서 네.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요.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1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기술적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고가로 뚫어주느냐 마느냐 약간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딱 20만 원에서 21만 원대 구간, 지금 요 구간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22만 5천 원에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뚫어주는지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후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흐름 자체는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든 강하게 계속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좀 삼켜내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힘은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뚫어주면 이제 신고가까지도 노릴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매물 구간, 더군다나 이제 또 염두하셔야 될 게 CPI까지 곧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굉장히 잘 보시면서 여러 일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은 가고 가지 않는 종목들은 또 이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제 또 이 기술적인 대응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가오는 일정도 있는 만큼 웬만하면은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오후까지 계속해서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현재 이 20만 원, 21만 원 구간 뚫어주는지 위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뚫어주면은 한 신고가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눌릴 수가 있으니까 요 눌리는 구간에서는 또 이제 뭐 약간의 또 불안감을 가져가시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물려가는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리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랭킹쇼도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그럼 랭킹쇼 주제 오늘 거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중 K만화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이 질문입니다. 자,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이 47%로 K만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였고요. 2위가 의외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45% 이용한 걸로 나오고 있네요. 이쪽도 K만화의 인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 마칠 시간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마쳐볼게요. 오늘 종목 진단을 또 해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진슈진에서는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통째로도 봐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 통째로 진단 원하시는 분께는 금요일 4시거든요. 종목 진단 여길로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도 저희가 진단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랭킹 주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